안녕하세요. 아사히 사장입니다. 아사히 사장이 진행한 전화 인터뷰. 오늘은 조금은 또 다르신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연락이 좀 왔어요. 일단 걱정을 해주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회복됐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한 번 뵀습니다. 저랑 같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시즌 상품으로 인해서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셨다가 지금은 조금 힘드신 상황을 좀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주셨고, 제가 혹시나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전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사히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요? 네.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랑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뵌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장님 네.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23년 10월부터 일본 구매대행 시작한 주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구매 대행은 또 아니고 일본 구매 대행을 또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일본 구매대행으로 먼저 친언니가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도 갑자기 팔리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만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어요, 정 사장님을. 네.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또 유럽 시작하고 나니까 네네네. 매출이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음.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하나 좀 어떤 부분이 힘드시고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닉네임이 있으신 거예요? 내 꿈은 마이바인가 그걸? 내 꿈 바이바이요? 아니요, 내 꿈은 마이바예요. 내 꿈은 마이바흐. 네. 마이바흐가 그거 아니에요? 차량 아니에요? 네, 맞아요. 벤츠 GLS 600이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그거는 가격대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차를 잘 모릅니다, 사장님. 한 1억에서 3억대로 알고 있어요. 1억에서 3억. 그럼 기본적으로 옵션 뭐 넣고 하면은 3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3억 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쓴소리를 좀 많이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 그걸 위해서 이제 연락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라인 사업 중에 구매 대행을 일본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친언니 분 때문에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친언니가 교육을 듣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도 그거를 조금씩 접하게 되면서 언니한테 약간 소스를 조금씩 받았어요. 네네네. 제가 직업이 다른 직업이었었는데 이제 그 직업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이제 언니도 이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예 구매대행 자체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언니가 알려주는 것만 알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시작하셨을 때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실 주로 많이 매출이 일어나는 게 일본에서 올렸던 거였거든요. 일본에서는 금방 품절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정 사장님 동영상 듣고 이거 다른 나라도 해봐도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제품이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매출을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대인 거죠. 저는 유럽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네. 유럽에 그 제품이 없어서 일본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일본과 유럽을 같이 하고 계신 상황에서 어디가 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주로 제가 나라를 정하기보다는요. 네. 일단 소싱 자체가 아이템 스카우트로 먼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영상 보고 이제 카페나 블로그 소싱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걸로 조금 깔아놓는 매출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조금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싶은데 이제 그 카페랑 블로그 소싱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맞아요. 들어가도 이제 더 업로드 되는 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취미 카페를 알게 됐는데 네. 수영 카페나 골프 카페 막 이런 거 찾아보니까 그런 거에도 조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구하는 내용이. 네. 그걸로 조금씩 또 찾아보다가 요새 소싱이 이게 맞는지 소싱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하고 계신 네. 방법 중에 카페 블로그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카페 블로그도 그 네. 장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카페 처음에 취미 제외하고 네네네. 어떤 카페를 주로 찾아보셨던 거예요? 먼저 물테일인가? 그걸로 먼저 접하게 되다가 사실 그거는 판매하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소규모로 진행하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실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에 견적을 요청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더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큰 것보다는 조금 작은 데를 주로 보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를 찾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카페를 찾을 건지에 대한 목적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매대행 관련돼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이 제품을 원하는 것들, 탔던 것들을 주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국내에 없는 것들을 저는 해외에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네, 제품을 네, 원할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런 제품 팔아요. 라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목적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네이버 카페 안에서도 진짜 여러 분류로 카페가 나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소개를 드릴 때는 카페 안에서도 목적성을 가져가야겠다 하면은 첫 번째는 직구가 저희 사업의 중요한 좀 목적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직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도 카페도 찾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검색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카페를 찾을 때 어떤 키워드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나라 직구 후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구 용품 직구 후기 이런 식으로 네. 아직 카페 관련된 그런 키워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카페라고 해서 한 카페만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또 맞아요. 많은 카페를 가입하고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네. 카페를 활용해 보세요 하니까 도대체 어느 카페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현지 구매 대행 업자가 사용하는 카페도 많이 돌아보고 네. 근데 카페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많은 카페들이 진짜 다 들어가 봐야겠다. 맞아요. 네. 이상한 카페 많아서 저는 안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흔들렸을 때 어떤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진짜 카페를 찾다가 네이버 그 카페 가입하는 횟수를 초과해서 네이버 아이디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카페를 다 찾아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했던 게 카페도 진짜 카페만의 특징이 확실하구나 라는 맞아요. 걸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카페 안에서도 전문적으로 또 이런 카테고리에 부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누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소싱 출처라고 하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항상 나눴었어요. 업로드가 많이 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일주일에 2번을 들어가든지 근데 네. 업로드가 적은 카페들이 좀 있어요. 네. 좀 저만 알고 있는 깨알 카페가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회원수가 적어서 네. 거기는 사람들이 막 글을 남기는 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수순위로 밀러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이거를 완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저는 네네. 하루하루가 진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계획성을 좀 갖고 소싱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은 하다가도 뭐지? 네. 멘탈 깨지면은 일하기 싫다가 돼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저는 약간 그 나눌 때도 아. 그러니까 크게 뭐 카페 같은 경우도 직구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런 것들 많잖아요. 해외에서 네. 저 이런 거 뭐 직구했어요.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카페 같은 경우도 저는 보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정보가 풀렸는데 내가 이걸 구매 대행 상품으로 올린다고 누가 사겠어? 라는 고민 네, 진짜 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품 올려요. 왜 그러냐면은 네, 또 네. 반대로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그러한 제품을 구매 대행 하기 전에 그런 카페들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 카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카페를 알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런 카페들을 모르고 나 이 제품 갖고 싶어 하면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무조건 오픈마켓에 검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오픈마켓에서 그 제품이 나오면은 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 기준 있잖아요. 나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딴 데 알아보니까 20만 원 정도 한다던데 했을 때 오픈마켓에 다른 구매 대행 업자가 그런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면은 그런 네. 카페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네,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뭐 직구 정보로 올라오는 아이템들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제가 그냥 상품화를 만들어서 올려버리거든요.
강사님께서는 네. 뭐 이거는 조금 팔릴 만한 상품 아니면 뭐 다른 판매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가격이 맞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다 모조리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건 다 올린 거예요. 아마도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상품명 전략에 따라서 또 판매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나랑 너무 안 맞다. 지금은 솔직히 제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원가를 다 비교해보고 판매가를 책정을 했는데 최저가랑 비교했을 때 한 4배 정도 차이 나면 그거는 포기를 해요. 왜냐면 저는 지금은 다른 소싱 방법을 막 쓰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효율성 있는 제품을 올리는 거를 전략으로 갔지만 네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네. 했을 때는 다 올렸어요. 왜냐면 네. 저는 그거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아이템을 찾고 상품 판매가를 정하고 이런 데까지 또 시간을 허비를 했잖아요. 어차피 저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 제 주력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무조건 그쵸.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또 그런 상품들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1년에 한두 개씩은 또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보는 순간 어차피 내가 이거 주력 아이템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썼던 시간들을 대비해서 네. 올리는 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브랜드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없고 차이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초반엔 다 올렸었죠. 왜냐면 지금 사장님이 상품 개수가 얼마나 되죠? 저 지금 이제 800개예요. 다 올리셔야 돼요. 더요? 예, 네네. 사장님은 제가 봤을 때 800개의 제품을 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아이템을 판단하고 브랜드의 경쟁 강도를 판단하고 이러기에는 개수가 좀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네. 이 사업을 한두 달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꾸준히 좀 가져가려면은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는 정보는 솔직히 조금 적거든요.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브랜드를 뭐 카페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봤을 때 네. 내가 이거 기존에 한번 봤던 브랜드여서 상품을 네. 또 올려보고 이 카테고리도 올려봤을 때 효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 처음부터 확실히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많이 보고 등록을 하면서 저는 경험으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 초반에는 어쨌든 개수로 이제 경험을 가져가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 개수가 무의미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네.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개수 자체도 사장님이 네. 뭐 프로그램을 쓰거나 알아서 그냥 판매가 뭐 제대로 내가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네. 뭐 20% 30% 그게 아니잖아요. 네. 타겟팅 소싱으로 그 제품을 판단하고 그리고 판매가를 정하실 때도 네네. 그 브랜드를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어차피 네. 국내에서 파는 거는 일단은 버리시고요. 해외 직구라는 탭을 가봤을 때 네. 브랜드의 상품 등록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로 조금 이 브랜드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많이 알고 있는지 아직까지 유명하지 않은 건지 그런 것도 좀 네.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네. 거의 30개인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물론 한 달에 좀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이대로 소싱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싱하는데 계속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대략 얼마 되시는 거예요? 1200까지 찍었다가 600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1200 매출 찍으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네. 시즌성 제품으로 많이 매출을 찍으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패션 의류인데 한 제품이거든요. 아마 알고 계실걸요? 패션 의류 쪽으로. 근데 이게 패션 의류가 또 네. 난감해요. 그 매출을 계속 네. 유지한다는 게 패션 쪽으로 해서 매출 3천만 원 내신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유지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시즌이라서. 맞아요. 또 그분들 또 특성을 보니까 그 제품이 하락세를 타고 시작하면 매출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못 올라가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 사람 마인드 차이도 좀 있어요. 아까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난 30개를 올렸을 때부터 뭔가 매출이 나기 시작했어.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 자체가 주력 아이템을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 주력 아이템이 없어지는 순간 조급해지고 네, 맞아요. 내가 지금 평상시에 30개 올려서 매출 나왔는데 하루에 네. 50개를 올렸는데도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네.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 늪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 주문이 900개 정도 올렸을 때 첫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 봉투요? 그렇죠. 쓰레기 봉투. 네. 저는 이제 마인드 자체가